전두환씨 회고록이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 가운데 검찰이 회고록 판매 수익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에는 4년째 계류 중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여름 처음으로 양식 중이던 돌동 20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2018 수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출판과 판매가 중단된 전두환 회고록. 그 판매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출판사로부터 계약서를 넘겨받아 추징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법원 결정에 따라 출판과 판매가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 1권. 온라인 서점에서는 책 정보가 사라졌고 다른 온라인 서점에서는 책을 살 수 없다는 안내글이 떠 있습니다. 출판사는 서점에 이미 배포된 책들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전 씨 아들이 운영하는 출판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새 책 발행을 중단했고 각 서점으로부터 반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두환 회고록 판매 수익의 추징을 검토 중이라는 법무부의 입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정가변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판사 측으로부터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전두환 씨 차명 수익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이 5.18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얻은 수익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추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1,151억 원으로 아직도 1,000억 원 넘는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출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1, 2, 3권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은 1억 원 전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어 검찰이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 수익 추징에 나설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5.18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에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반인륜적 범죄자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 한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영화로도 만들어진 군함도의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일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첫 선고인데요. 이렇게 하급심 승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수년째 계류되며 할머니들의 70여 년의 한이 풀리는 날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이번 민사소송 역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리였습니다. 광주지법은 근로정신대 생존자인 85살 김영옥 할머니에게 1억 2천만 원, 일본에 끌려간 뒤 16세 지진으로 사망한 최정래 씨의 유족에겐 1억 5천만 원에 대한 상속분을 적용해 325만 원의 위자료를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억울한 강제 노역 피해를 70여 년 만에 인정받은 겁니다. 75년이 지난 오늘에야 이전이 이렇게 돼서 조금 그래도 감개무량합니다. 키워보지도 못한 채 단송이가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베는 늦지 않습니다. 사죄하고. 지난 2015년 광주 고등법원 승소 등 이렇게 하급심 승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법원이 4년째 유사 소송들을 계류하면서 고령의 피해자들은 건강을 잃어가고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재판이 지금 36개월 만에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원고 세 분이 모두 요양병원 지금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고동이 쉽지 않으십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 국내에서만 모두 14건으로 이번 선고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첫 선고입니다. 광복 72주년. 상처를 역사 속에 묻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올여름 처음으로 양식 중이던 돌돔 수십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바다가 펄펄 끓으면서 양식장마다 초비상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군 아패도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가두리 양식장. 돌돔떼가 배를 드러낸 채 수면 위에 떠 있고 부패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며칠째 수온이 최고 30.5도까지 넘나든 뒤 터진 일입니다. 사흘 전부터 폐사가 발생한 뒤 끝내 양식장에서 기르던 돌돔 전체가 떼죽음 당했습니다. 횟감으로 출하해야 할 손바닥보다 큰 돌돔 20만 마리가 폐사하면서 시가 5억 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 뭐 작업이나 뭐라 손도 못 대고 그냥 있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할.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은 일단 수온이 높아지면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때문인 것으로 보고 시료를 채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남해 일부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우럭과 전복 등의 양식장이 밀집한 여수와 완도, 해남의 수온도 27도에서 29도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또 폭염 속에 적조가 생겨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 양식장마다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만추운전자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아파트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도로에서 32살 이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주변 아파트 64세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0%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학과 학과에 따라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여름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사이 고3 교실의 열기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쌓았던 실력을 아낌없이 쏟아내야 하는 수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100일이 이제 두 자릿수로 줄잖아요, 내일이면. 그래가지고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착잡하다 해야 되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100일 그냥 뼈도 갈아 마셔버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부모님을 잊지 않으면서 항상 공부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비중이 74%까지 확대되고 그만큼 정시 모집 비중은 줄었지만 최저 기준 등을 고려하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수능입니다. 올해는 영어의 절대평가가 도입돼 나머지 과목에 공부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어에 투자하던 시간을 조금은 줄이고 국어, 특히 많이 변한 국어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어 문제가 쉽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방심은 금물입니다. 국어나 수학도 지난 6월 모의평가 난이도로 볼 때 작년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수능에 앞서 다음 달 11일부터는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내신과 과목별 학습 수준을 잘 판단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수시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정시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그 비교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 1번이고 그 비교가 된 상태에서 내가 수시에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수능까지 남은 기간엔 반복 출제되는 유형을 꼼꼼히 익히고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진학 교사들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지역 사립대 법인의 상당수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에 따르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지역 12개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은 35.7%에 불과하고 법정 기준을 지킨 법인은 광신대와 송원대 등 3곳에 그쳤습니다.
또 매년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를 대학 운영비로 쓰도록 규정돼 있지만 세계 법인은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납 건물 내부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구멍이 발견된 한빛원전 4호기의 증기 발생기가 조기 교체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원전 4호기의 내부 철판 정비 등의 문제로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2019년 교체 예정이던 증기 발생기를 안정성이 강화된 증기 발생기로 오는 10월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상가들에 대해 광주시가 절약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 등과 함께 충장로 상가를 돌며 냉방기를 틀어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전력 예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장이구 광주시 교육감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중단하라고 채권단에 촉구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금호타이어가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단순히 시장 논리로만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 청년들과 학생들의 미래 기회를 박탈하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일터가 사라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화순에 있는 모 식육식당에서 공급된 돼지고기를 먹은 14명이 집단 장관 감염증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감염은 소장, 대장 등 위장관의 세균 등이 감염돼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는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식당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나주시 부덕 교차로 인근 도로를 달리던 11.5톤 화물 차량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 교통 흐름이 정체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